가장 좀 주의해야 될 실수, 문제점. 우리 취준생들이 너무 착해요. 솔직하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은 마케팅적으로 토익 만점자를 뽑았는데 영어를 못합니다. 이제는 경험으로 평가를 한다.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의 변지상 팀장입니다. 인사 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소장님은 아주 오랫동안 그 취업 컨설팅 일을 해오셨잖아요. 사실 신입직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쓸 내용도 없고 뭘 써야 돼서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실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콕 집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자기가 했던 걸 쭉 다 쓰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자랑하고 해서 나열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이력서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 조금 꾸며내는 거. 대부분은 우리 취준생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면접 가면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너무 솔직하게 쓰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은 마케팅적으로 있는 사실을 조금 더 돋보이게 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도 고객인데 그런 관점이 약간 부족한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력서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서류 전형에서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제 신입직 구직자들은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사연을 먼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닉네임이 소심한 병아리라는 그 사연자 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직무를 꿈꾸고 있는 26살 취준생입니다. 저는 내년 3월 대학 졸업 예정인데요. 생애 처음으로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 무슨 항목이 이렇게나 많은 건지 3번의 인턴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경력은 없어서 아예 비워둔 상태고요. 이력서를 쓰다 보면 오히려 자신감만 더 떨어집니다. 저 같은 신입 취준생들을 위한 이력서 잘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력서를 그러면 소장님 한번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력서 제목이 신입 이력서. 너무 정직한데요. 제가 만약에 봤다면 그냥 스킵했을 겁니다. 본인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소제목을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력서를 한번 쭉 보고 마지막 미션으로 그러면 이분한테 이력서 좀 제목을 제안하는 걸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학력사항이 있는데요. 이 학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적어주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은 2개 정도만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하고 그 전에 거. 그 정도만 쓰면 관계없고 만약에 이제 얘기했듯이 석사라든지 박사라면 학사를 어디 나온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적어주셔도 의미가 있겠죠. 최근에는 사실 뭘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특색을 보지 않고 능력으로 뽑겠다 이런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학력이나 학점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취준생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쓴 자소서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급, 학점, 토익, 자격증 요걸로 자동으로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석차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좋은 학교 친구를 뽑아놨는데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거랑은 또 별개 문제죠. 그리고 가장 황당하게 당했던 게 있습니다. 토익 만점자를 역으로 연락해서 스카우트 형식으로 뽑았는데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아봐 이러니까 얘가 전화기 기대고 이러고 있다는 거.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스펙이 맞느냐.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의사소통력, 팀워크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경험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학점도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아예 없고 현대자동차라든지 두산은 학점 적는 칸도 없어버렸다. 학교 잣대를 들 수 없는 게 학교가 등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안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음 항목이 이제 보면 대부분 신입이기 때문에 이런 인턴 대외 활동 섹션들이 있거든요. SNS 콘텐츠 기획 제작, 광고 대행 인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제작에서 어떤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지금 일을 했는지는 딱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쓴 거에서는 본인이 어떤 걸 했다고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신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턴이나 대외 활동이 경력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본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기여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되면 좋겠다. 가장 좋겠죠. 요즘은 근데 신입 뽑으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많이 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약간 경력처럼 어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신입인데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경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데 기업은 결코 신입들한테는 인턴하라고 얘기조차도 안 했거든요.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을 하면 좋겠다. 요까지만 얘기했고요. 마케팅 영업 직무라면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경험은 하루 이틀 프리마켓도 관계없고요. 일주일 판매 판촉 알바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거였다는 거죠. 일단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것들을 하루나 기간 상관없이 성과 냈던 부분을 강조해서 좀 잘 적는 게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이 나왔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그래도 필요한 자격증 뭐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딱 눈에 띄는 게 이종 보통 운전면허 요거 뭐 운전면허 자격증 적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안 적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 사실 저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굳이 딴 걸 안 적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외근 안 나갈 수도 적어놓으면 있는데 그렇죠? 안 적어놓으면 네. 오히려 왜 운전면허 없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연관성이 아예 없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마케팅인데 식품회사도 갈 건 아닌데 요리사나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면접 때는 가서 질문하겠죠. 왜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열심히 딴 거는 다 적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신입직 저희가 이제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 제목 어떻게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숫자를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도 회사 하면 평가도 다 숫자로 하고요. 인사 담당자 읽으면서 이거 뭐지? 이 친구 뭘까? 이 친구 뭔가 있을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분 이력서를 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인턴십이 끝날 때쯤 저의 곁에는 150여 개의 콘텐츠와 현장에서의 배움이 남았습니다. 요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150개의 콘텐츠 메이커, 준비된 마케터 뭐 이런 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몇만 뷰 아니면 몇만 조회수를 달성한 뭐 콘텐츠 메이커 이렇게 써도 굉장히 더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는 완벽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신입직 이력서 검토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소장님께서 전수해 주신 그 알짜 팁들 잘 활용을 하셔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력서 작성하시면서 막막하신 분이나 또는 고민,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